사암도인 침구 요결, 이 책은 사암도인 황인학 선생의 원작, 사암침법은 이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교재 삼아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제2장 상한문, 즉 상한병 토론 중이었습니다. 상한병, 오늘날 병증으로 말하면 독감 그리고 사스코브2 질환. 상한 4일, 병든 제 4일째 되는 날 견증,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증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이중탕증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약도 공부해야 사암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왕초보님들 잘 봐주세요. 우리가 사암침과 방약을 공부하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셀프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암침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한 2일째 되는 날, 병든 이튿날 갈근 해기탕증 그리고 갈근탕증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이것은 감기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재채기, 콧물, 두통, 인후통, 기침, 비강출혈, 발열, 특히 어린이에게는 발열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갈근탕 구성을 보면 갈근, 마황, 생강, 계지, 구감초, 작약, 그리고 대조, 대추. 그런데 이 처방 구성을 잘 보면 여기에는요 발열, 인후통, 그리고 두통 치료약이 없어요. 노골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처방이 없어요. 그리고 재채기, 콧물, 비강출혈 이것 역시 노골적으로 그것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고 조필용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감기하면 갈근탕 하는 식으로 흔히 쓰는 감기약이다. 그러나 실제로 써보면 감기, 독감, 폐렴, 뇌막염 등 급성 열성병 초기의 본방증이 많다. 그러니까 발열 오한이 두드러지고 두안강통이 있고 근육통, 골절동통이 있어요. 갈근탕을 쓰면 낫는다. 기침, 콧물, 재채기도 갈근탕 쓰면 낫는다. 이게 고방의 묘미예요. 상한론 처방을 고방이라고 하거든요. 갈근탕을 쓰면 왜 낫느냐? 이 갈근탕은요 처방 구성을 보면 작약만 빼놓고 보면 다 따끈따끈한 약이에요. 따끈따끈한 약성을 지닌 약들이에요. 속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처방입니다. 이게 고방의 묘미. 추석 때 친정 또는 처갓집에 갔어요. 혹은 여행 중에 감기에 걸렸는데 아니 약국도 문 닫아서 갈근탕을 사 먹을 수도 없어. 그리고 감기 때문에 응급실 찾으면 욕먹지. 요즘 같은 시절엔 병원도 동네 병원 문 닫았지. 그런데다가 사암침 배운 여러분들 깜빡 집에 놓고 왔어. 자석도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야 되지만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오늘 이것 감기 치료, 감기약보다 콩나물국이 더 좋다? 더 잘 낫는다? 물음표예요. 물음표.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재채기, 콧물, 비강출혈, 두통, 인후통, 발열, 그리고 기침. 동네 의원에서 의사가 주로 재채기, 콧물, 비강출혈을 위해서 비강출혈은 비강, 충혈의 오발음입니다. 비강출혈은 비강, 충혈로 바로잡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안티히스타민제, 흔히 코감기약이라는 것 처방하고 그리고 두통, 인후통, 발열을 위해서는 아셋아미노펜 또는 이브프로펜 등등의 해열 진통제 계열의 약을 씁니다. 그리고 기침, 코데인, 레보드로피진 등등의 진해 거점제를 처방하고요. 감기 치료 항생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감기에 효과 좋은 항생제는 없어. 그러나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감기약이라면 세파클로 또는 오구멘틴 등등의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처방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이 잘 낫지 않고 오래되면 2차 감염, 박테리아 감염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세파클로 또는 오구멘틴 계열의 항생제를 쓰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들, 이러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먹었어요. 그러면
감기 뚝 떨어진답니까? 재채기에서 기침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러한 처방들을 쓰면 처방약은 감기 치료를 방해하는 종합 선물 세트로 작용합니다. 이때에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견해가 아닙니다. 이건 의료계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감기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걸 치면 이 화면이 나와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의 무려 1시간 13분에 걸친 아주 요긴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기약, 감기 치료를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처방하는 이유, 그것까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추석 연휴 때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코에서 성대가 있는 곳까지의 후두부, 그 부분을 상기도라고 합니다. 코, 입, 성대까지의 에어웨이를 상기도라고 하거든요. 감기는 이 상기도의 감염증을 말합니다. 실내 온도가 26도씨 전후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 상기도의 체온은 몇 도가 되냐면 32도에서 33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지 이 부분까지를 중기도라기도 하는데 이걸 다 포함해서 하기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기관지 부분, 이 부분의 정상적인 체온은 33도씨에서 34도씨. 그리고 이 기관지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이 초입 부분이 34도씨에서 35도. 그리고 새 기관지로 분화되기 직전 거기에는 34도씨에서 35.2도씨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기관지, 알베올리, 폐포 이 부분은 36도에서 37도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상도의 체온입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는 종족 보존 본능에 의해서 상기도의 점막 세포를 필요로 해요. 거기 집 짓고 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클론, 복제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가 32도씨에서 35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상기도의 온도가 32도씨에서 33도 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체온은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체온, 아니 그거보다 더 낮으면 더 좋아해. 그러면 기하급수학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 그 중에 30%에서 50%가 라이노 바이러스이고 10%에서 15%가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가볍게 감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노 바이러스 이것이 감기를 일으키는 주범인데 아니 왜 그러면 백신을 못 만들어? 그런데요, 라이노 바이러스 그 자체는 눈송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내리는 눈송이가 라이노 바이러스다. 그런데 눈 입자가 하나도 같지 않아. 이 라이노 바이러스는 수백 가지의 변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감기를 일으킬지 그건 짐작할 수가 없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니까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즉 백신에 의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미국 NIH에서 빌려온 자료 사스코브2 바이러스예요. 여기에는 숫자까지 잘 보셔야 돼요. 상기도에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일단 몇 마리가 들어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9마리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이 상기도의 33도씨 전후에서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복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복제돼요. 이 화살표는 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기도에서 하기도까지 37도씨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마리가 줄었어요. 이 논문에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발열 오한을 일으켜요. 즉
체온 설정점을 높여요. 그래서 폐경 내의 온도가 40도씨가 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9마리에서 4마리로 줄었어. 그리고 이건 점점 김이 새. 사스코브2 바이러스는 체온이 약 33도씨인 상기도의 세포를 효율적으로 감염시킨다. 기도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온도가 37도씨까지 천천히 상승하게 된다. 또한 체온은 발열과 같은 조건에서, 즉 뇌중추에서 설정점을 올렸어요. 그러면 40도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바이러스 복제의 효율성 화살표. 위로 솟은 것은 복제 능력이 향상된 것. 바이러스 성장, 바이러스 입자수 표시. 그래서 입자수를 표시한 거예요. 숙주 면역 반응은 이러한 다양한 온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33도씨에서 최적의 바이러스 복제와 37도씨 이상에서 최적의 면역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감기, 독감, 그리고 사스코브2에서 열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갈근탕을 복용하면, 갈근탕은 따끈한 약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밖으로 내뿜는 열기로 체온이 상승합니다. 뇌중추에서 갈근탕이라는 약이 들어와서 발열을 올려주네. 그러면 내가 극도로 높이 올릴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갈근탕을 복용하면 40도씨 이상의 발열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세포는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콩나물국이 그 역할을 해요. 감기 바이러스는 32도씨에서 35도씨 그 사이에서 가장 잘 복제된다. 그러면 재채기, 콧물 왜 일어납니까? 독감에서, 사스코브2에서, 감기에서. 이것은 비강 청소를 하기 위해서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들어왔는데 이놈들이 복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야. 33도 또는 32도 미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즉각 버려, 내버려, 쫓아내. 그래서 재채기 하는 거예요. 재채기 조건 반사적으로 콧물이 나요. 팽 풀러서 버리면 그 코를 푼 휴지에, 티슈에 바이러스들이 오글오글하지. 잘 뭉쳐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려야지. 비강 청소를 위해서, 비강 청소의 목적은 바이러스를 내쫓아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비강 출혈, 비강충혈, 이것을 가리켜 고초혈이라고 하는데요. 코 속이 따갑고 목구멍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자결감이 나고 가려워 미치겠어. 어떤 땐 눈알도 빨개지면서 가려워. 그것은 면역세포가 비강에 빨리 도달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혈관을, 말초혈관을 일부러 확장시키는 거예요. 다들 비켜! 면역세포 나가신다! 다들 비켜라! 하면서 면역체계가 혈관을 확장시켜. 그러면 고속도로처럼 달려가는 거죠. 면역세포가 비강 내로, 상기도로. 그래서 재채기, 콧물, 비강출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강충혈, 그러면 기침은, 기침 역시 하기도로 접근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뱉어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는다. 기침, 재채기, 콧물, 기침, 가래. 바이러스, 비강내, 상기도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내버리기 위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다. 감기 바이러스는 32도씨에서 35도씨 사이에 가장 잘 복제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뇌중추는 체온 설정점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발열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통, 인후통, 발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증상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독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올시다.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 바이러스들이 호흡기 점막, 폐포, 폐경 내 점막에 들어가서 우와 드디어 우리가 살 집을 찾았어 하고 좋아할 때
그놈들을 내쫓기 위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일으키는 거예요. 즉, 내 몸의 면역체계가 발생한 증상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해열 진통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진해거름제, 안티히스타민제. 여기서 항생제는 열외로 합시다. 어쨌든 안티히스타민제, 해열 진통제, 진해거름제. 이건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그렇죠. 스파이예요, 밀정이에요. 우리 몸에서 감기 바이러스를 내쫓아버리기 위한 면역 반응인데 오히려 열을 내려주는 해열 진통제를 써요. 아니, 상기도에 열이 더 내리죠. 32도씨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더 급증해요. 복제가 가속화되죠. 재채기, 콧물, 비강 청소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내쫓아 버리려는 면역작용인데 아니 그걸 억제하네. 그러니까 이건 밀정이야. 아군이 아니에요. 진해거름제 역시 마찬가지. 감기에 안티히스타민제, 해열 진통제, 그리고 진해거름제는 밀정 역할을 한다. 이게 과학이에요. 아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라 그랬죠. 거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콩나물국이 감기약보다 더 좋을까? 감기 치료에 더 좋을까? 미국 NIH에서 콩나물의 건강상의 이점, 항산화작용, 항세포독성작용, 항당뇨작용, 항비만작용,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염증작용이 있다. 콩나물에는. 이번엔 우리나라 정부 사이트예요. 공식 정부 사이트 코리아넷.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3가지 음식. 1. 콩나물. 콩나물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야채에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와 B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감기나 구내염, 그것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비타민 C의 50% 이상이 찜질, 즉 가열 요리 후에도 살아남기 때문에 풍미가 나는 콩나물 한 접시는 성인에게 권장되는 일일 비타민 C 섭취량의 거의 절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야채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정상화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습니다. 항염증 작용, 항독성 작용이 있다. 콩나물국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감기 치료에 콩나물국, 일단 표준 재료에 보면 콩나물 300g, 그러니까 한 줌. 성인의 경우 한 사람이 먹을 양. 대파 흰 부분, 약용은 뿌리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뿌리도 깨끗하게 씻어서 흰 부분서부터 뿌리 부분까지 잘게 썰어요. 그리고 생강 한쪽을 아주 잘게 슬라이스로 썰어야 돼요. 그리고 고추, 고춧가루 또는 청양고추, 청양. 고추,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추는 우리 면역체계의 첫 번째 방어선인 피부를 보호합니다. 점막 보호도 가능하죠. 이 야채는 타액과 비강선을 조절하는 신경섬유를 자극합니다. 고추를 먹으면 코에서 콧물과 노폐물을 배출하여 피부와 점막이 건강해집니다. 또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콩나물국에 고추를 정량을 넣게 되면 아주 맵게 하지 말고 적당한 양. 그러면 먹는 도중에 콧물이 흘러요. 비강 씻어내는 거예요. 안티히스타민제는 재채기가 나는 것을 억제하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은 그 안에서 더 안온하게 생존하게 되지. 그런데 콩나물국에 고추, 그러면 열이 나면서 땀이 나요. 비강 내에도 땀이 나고 폐강 내에도 땀이 나요. 그래서 바이러스들을 체외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번엔 대파. 파는 비타민이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C는 인체 모든 곳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고 항바이러스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체가 빠르게 치유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감기에 걸릴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파에 들어있는 알리살파이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체 땀을 잘 흘리게 하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왜 대파까지 넣어야 되느냐? 흰 뿌리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점막의 고블렛 세포, 점막 세포에서 점액을 증폭시켜요. 그러면 폐강도 씻어내고, 그리고 기관지도 씻어내고, 비강의 땀, 점액이 증가하니까 재채기 또는 팽 풀어서 버리면 점막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들을 밖으로 내쫓는 거지. 이 채소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인 피스톨로사이드 C는 미생물에 대한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 독감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파에는 또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인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릴설파이드가 적당량 들어있습니다. 또한 신경세포를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을 줄여줍니다. 이번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생강, 신선한 생강, 이것은 후레쉬 생강, 건강 아니에요. 한약재 중에 생강을 말린 게 건강이에요. 감기약 콩나물국엔 건강을 쓰는 게 아니고 후레쉬 생강을 씁니다. 후레쉬 생강은 인간 호흡기 세포주에서 인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NIH의 자료, 코비드19에 대한 생강의 치료적 잠재력. 화학적으로 생강에는 4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강의 양약적 효과는 주로 테르펜과 페놀 화합물에 기인합니다. 생강유래 테르펜은 항암,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항균, 항당뇨, 항과민증, 위장보호 및 신경보호 효과와 같은 다양한 양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콩나물국 표준 재료에 쓰는 그러한 우리가 먹는 채소, 그것이 다 기가 막힌 항바이러스 작용을 갖고 있어요. 다시 감기 콩나물국 표준 재료. 성인의 경우 콩나물 300g, 그러니까 한 줌, 대파 흰 부분,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뿌리까지 한 줄기, 생강 한 쪽, 고추 또는 청양고추, 고춧가루, 정량. 아주 맵게 할 필요 없어요. 어린이들 중에 매운 걸 못 먹는 경우는 안 넣어도 돼요. 생강이 그 역할을 해요. 먹는 방법, 따끈한 콩나물국을 먹으면 면역을 위한 발열이 촉진이 돼요. 속에서부터 열이 밖으로 훅훅훅 뿜어져. 그리고 폐포에서 상기도까지 열이 나요. 두 번째, 이것을 먹고 나서 이불을 따뜻하게 덮고 약간의 땀을 내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온탕 또는 온조격을 해서 땀을 내는 것도 좋아요. 온조격, 즉 콩나물국 마시고 먹고 건더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생강 점인 것까지 다 드세요. 생강 콩나물국 끓이고 나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다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건 더디 빠져나옵니다. 그것까지 씹어 드시면 속에서 열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런데 온탕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 하지만 온조격은 가능하잖아. 콩나물국을 마시고 먹고 나서 온조격을 해도 땀이 나요. 콧물, 묽은 가래를 뱉은 티슈는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서 버린다. 타인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필수, 손소독 필수. 감기 치료를 위해서 이 표준 콩나물국을 끓여서 드시면 그렇습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이롭게, 아군을 힘나게 만드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뇌 중추가 체온 설정점을 높였을 경우에 콩나물국, 갈건탕 먹는 것과 같아요. 그걸 먹고 속에서 열이 나니까 뇌 중추가 극도로 체온을 올릴 필요 없겠네. 정상적인 상도의 온도가 유지됩니다. 몸은 상쾌해지고. 감기 치료, 감기약보다 콩나물국이 더 좋다? 더 잘 낫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과학적인 근거 다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도 제 생각과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사고하십시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보완 대체의학입니다. 콩나물국 감기치료제.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9월 병증 상담 세미나는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2일 넷째 일요일로 세미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참여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병증 상담 세미나는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22일 넷째 일요일로 세미나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참여에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